안녕하세요. 마이닥터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는 치매 종류입니다. 오늘도 역시 친절한 유튜브 주치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닥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치매란 무엇인가, 치매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네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치매 종류. 네. 치매가 워낙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희가 흔히 알기로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뭐 이런 게 많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이게 또 워낙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치매가 걸린다고 하니까 좀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치매는 어쨌든 뇌의 기능이 이상이잖아요. 그럼 뇌의 기능을 이상을 초래할 수 있는 원인은 다양하게 있어요. 감염이 걸려도 초래가 될 수가 있고, 또는 영양결핍에 의해서도 초래가 될 수도 있죠. 영양결핍으로 인해서 뇌의 기능, 세포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대사성으로도 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당뇨 있는 분이 저혈당에 계속 많이 노출되잖아요. 네. 저혈당에 노출되면 세포가 손상되겠죠. 네. 그래서 뇌 세포가 손상되면서 뇌 기능이 떨어져서 오는 거예요. 또는 이제 저산소성 뇌 손상에 의해서도 네. 치매가 올 수가 있고. 그런데 퇴행성으로,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이제 우리가 왜 뭐 디스크나 무릎처럼 네. 닳아서 생긴 것처럼 뇌의 기능이 떨어지는 어떤 질환이 생겨서 또 치매가 올 수 있는데, 그래서 치매의 대표적인 건 알츠하이머성 치매예요. 노인성 치매 대표적인 건. 네.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치매하면은 그냥 나는 알츠하이머 치매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치매 증상도 알츠하이머 치매를 거의 기준으로 설명을 해요, 많이. 그래서 대표적인 건 알츠하이머 치매인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은 그 외에 치매가 몇 가지가 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퇴행성 치매 중에 하나가 루이소체 치매라는 게 있어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그거는 뇌에 이렇게 해보면 루이소체라는 물질들이 거기에 이렇게 축적되는 게 관찰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루이소체 치매가 왜 발병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도 모르는 분야가 많은데, 알츠하이머 치매와 비교했을 때 좀 다른 특징이 있어요. 루이소체 치매도 알츠하이머 치매처럼 노년기에 발생하는데, 루이소체 치매의 특징은 진행이 빨라요. 더 급속하게 진행이 네. 된다? 사실 이제 치매 진행이 그렇게 빠르진 않거든요. 근데 루이소체 치매 환자분은 한 2년 내에 중증 치매로 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요양병원에 이제 제가 있는데, 저 환자들 루이소체 치매가 입원하잖아요. 네. 그럼 지금은 뭐 본인이 의사표현도 다 하셔요. 저는 그래서 그 루이소체 치매 환자 보호자분께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한 1, 2년 내에 이제 못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 가족분들 깜짝 놀라세요. 통상적 치매가 그렇게 진행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좀 그런 특징이 좀 있어요. 그리고 치매의 어떤 여러 증상 중에서도 기억력 장애가 주된 증상이잖아요. 편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 편에 저희가 말씀했던 모든 증상은 사실은 알츠하이머 치매를 주되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걸 비교했을 때 루이소체 치매는 초기에 집중력, 주의력 저하가 좀 잘 나타나요. 집중력, 주의력 저하. 어떤 일을 할 때 집중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게 좀 두드러지고, 그다음 인지 기능 변화가 하루 사이에 좀 그러니까 변동폭이 커요. 특징이. 변동폭이 크다는 건 어떨 때는 괜찮다가 또 갑자기 확 나빠지셨다가 그렇죠. 또 네. 괜찮아졌다가 그러니까 이런 하루 거죠. 중에 변동폭이 커요. 네. 그리고 이제 망상나 어떤 것 중에서도 환시 증상이 좀 많이 좀 동반돼요. 헛것이 보인다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특징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치매랑 건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점인데, 아까 진행이 빠르다는 점, 그 다음에 초기 증상이 알츠하이머 치매와 좀 다른 측면이 좀 있다. 이거는 좀, 그래서 루이소체 치매라는 게 있다. 이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하나 특징적으로 좀 많이 얘기되는 게 전두축도 치매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뇌가 있으면 앞에를 전두엽이라고 부르거든요. 옆에를 축두엽. 그렇죠. 뒤로 후두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두하고 축두 쪽에 기능에 뭔가 손상이 있는 거예요. 이 전두 축두 치매 특징의 가장 큰 거는 성격이 잘 변해요. 성격이 바뀐다. 그래서 이분은 그러니까 이거 진행은 서서히 되는데, 대인관계 트러블이 많이 나타나요. 갑자기 화가 많아진다든지, 짜증을 많이 낸다든지.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 네. 되게 공격적인 분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대체로 전두축소 치매가 생기신 분을 보면 65세 미만도 좀 있으세요. 있고 아까 말처럼 이런 그 성격 변화, 인격의 변화가 좀 두드러지더라. 그게 좀 특징적으로 좀 나타나는 거죠. 그 외에도 또 이제 대표적으로 치매 분류할 때는 게 혈관성 치매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혈관성 치매. 예.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죠. 치매가 오는 거다. 그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뇌경색과 뇌출혈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면 그 뇌경색과 뇌출혈된 부위 뇌 기능이 손상되잖아요. 그 후유증 그걸로 인한 치매 증상이 동반되는 거예요. 우리 뇌경색이나 뇌출혈했을 때 가장 문제 사는 것은 운동 기능과 각막 기능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네. 관심 가지는 것. 그런데 이제 그와 더불어서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주고 인지 기능 이상이 심하다 보니까 치매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치매 증상이라는 것은 인지 기능 그 다음에 행동심리 장애라고 네. 부르잖아요. 사실은 인지 기능이 장애가 오다 보면 이 행동심리 증상이 따라오거든요. 그러면서 일상생활 장애가 오면 또 그러니까 치매 환자와 동일한 증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혈관성 치매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경우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뇌혈관 질환이 많이 생기시니까 네. 그 후유증 2차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겠네요. 네,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증상으로 오신 분의 경우에 과연 이제 이게 어떤 치매인지 이거를 보는데 첫째는 이제 예후 어떤 예후를 알는지 우리가 좀 알기 위해서인 거가 네. 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고자 할 때 우리가 좀 이런 것을 좀 구분을 하는 거죠. 네. 네. 환자별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느냐를 네. 또 알기 위해서는 알기 위해서. 그나마 알려진 어떤 치매 종류 중에서 이분은 무엇인가 이거를 좀 확인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지금 말씀해주신 거 말고도 네. 또 다양한 치매가 네. 있다 이러던데. 네, 그래서 아마 대표적으로 두 가지 아마 제가 더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파킨슨 병일 때 따라오는 치매, 파킨슨 치매. 예. 네. 그러니까 파킨슨 병이 있고 대표적인 것은 운동 증상이죠. 그렇죠. 뭐 손발이 뭐 떨린다든지 예, 뭐 그런 그렇죠. 거죠. 예. 그런데 파킨슨 병을 가지는 분이 이 치매를 동반하는 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파킨슨 치매라고 표현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흔한 치매 종류 중에 하나는 알코올성 치매예요. 알코올 중독처럼 굉장히 술을 많이 의존적으로 드셨던 분 네. 이런 분이 이거는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알코올 자체 독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뇌 기능이 손상돼서 그게 만성적으로 아주 장기간 손상되면서 나타나는 거죠. 네. 그래서 술 많이 드셨던 분 기억력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또 뭐 네, 우리가 네. 또 흔히 술 많이 먹으면 얘기하는 게 뭐 필름이 끊어졌다, 뭐 네. 기억을 못한다 이런 거 많이 증상을 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은 정말 그 왜 식사 때마다 드셨던 분 네. 또는 식사를 거르면서 드셨던 분들에 나타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식사를 거르시면서 드셨던 분의 경우에는 이 비타민 일부 성분의 섭취량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것 자체로 인한 대사성으로서 이 그 뇌 기능 손상을 일으키게 돼요. 술을 많이 먹으면 비타민 네. 결핍이 되고 네. 그 비타민 결핍으로 네. 치매가 올 수 있다. 네.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걸로 인해서 있는 병명이 있어요. 베르니케 코르코사프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어요. 굉장히 어렵네요. 이 증후군의 특징은 기억력 장애가 핵심이래요. 근데 이게 술 많이 먹으면 동반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좀 드물지만 어쨌든 예전에는 훨씬 더 많았고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신 분에게는 젊으신 경우 40대도 나타나요. 네. 제 환자분에도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알코올성 치매 있는 분도 있어요. 아이고. 네. 술 좋아하시는 분들 조금 경각심을 가지셔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의 이제 기억력 장애가 나타난다 하면 이게 굉장히 좀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진료를 빨리 보시고 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구분이죠. 네. 우리가 그래도 치매 종류 중에서도 물론 대표적인 건 알츠하이머성 치매. 네. 그 외에도 이제 전두축소 치매, 그 다음에 루이소체 치매가 있고 혈관성 치매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특징적으로 파킨슨병에 따른 치매, 그 다음에 알코올성 치매. 요 종류가 이제 대개는 가장 흔한 치매 종류가 되는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2차적으로 어떤 특정한 병이 있는데 뇌 기능의 장애가 동반돼서 올 수 있는 병들이 있어요. 뭐 수두증이라든가. 네.
그런 병들이 좀 이제 올 수 있고, 그다음 뭐 지속성 간질이 계속되면은 그로 인해서 뇌기능이 떨어져서도 올 수 있고, 네. 이런 이제 2차적으로는 그 이제 치매 종류가 있는 거죠. 오늘 설명을 듣고 나니까 네. 첫 번째 시간에 임닥터가 네. 치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할 때 이게 네. 참 어렵다 설명하기가. 네. 이게 어떤 병의 원인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증상으로 표현하는 그렇죠. 질병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딱 이해가 되네요. 아, 네. 네. 굉장히 우리가 이제 흔히 알기로는 알츠하이머 치매 네. 이렇게 알고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원인을 가진 네. 또 치매 약간 또 질환이 많다. 특성이 다르고 경과도 좀 다르고, 그래서 가령 혈관성 치매는 그 뇌경색 뇌출혈의 어떤 부위, 뇌의 부위에 많이 생겼냐에 따라서, 손상이 많이 됐냐에 따라서 증상이 또 달라요. 네. 네, 그런 면이 좀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질환을 치매라고 하는 이유는 지난편에 말했던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인지기능 장애가 기억력 포함해서 2개 이상 있는 네. 거고, 그 다음에 그게 행동심리 장애가 증상이 나타나고 일상기능이 저하되더라. 네. 그 다음 여기서 또 진행하는 한 가지라면 그러니까 진행하는 병이다. 네. 네,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친절한 유튜브 주치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닥터와 함께 치매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어떤 것을 살펴볼까요? 네. 경도인지 장애라고 하는 질환이 있어요. 아, 네, 이게 치매와 들어봤습니다. 연관된 질환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치매의 또 종류는 아니에요. 그래서 치매의 종류는 아닌데 치매와는 또 연관이 있는.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치매인가 고민하시는 분들이 진료를 받았을 때 네. 간혹 이 경도인지 장애라는 진단을 많이 또 받기도 하거든요. 아, 그런 그래서 건 좀 살펴봐야겠네요. 예, 다음 시간에는 좀 짧게 우리 경도인지 장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